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에피소드를 만든 게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사실 그 에피소드를 만들기 전부터, 그 전주였나,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 카페인 끊기 챌린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최악의 시나리오 에피소드에서 짧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커피도 한번 끊어보겠다고 건강검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커피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뭐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한 달간 어떻게 하면 좀 몸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안 하다 한 짓, 내가 내 몸에 안 하다 한 짓들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커피였습니다. 커피는 제가 4년 넘은 것 같아요. 마시기 시작한 지.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전 너무 피곤해서 뭐 일이 고단해서 그러기보다는 남들이 마시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주변 뭐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마시는 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입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인에 의존해야 돼서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로지 커피 맛이 좋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커피 향, 그 맛이 좋아서. 또 커피 종류가 뭐 한두 가지인가요?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저는 뭐 탄산수나 음료수, 주스 그런 걸 안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빼고는 남은 옵션이 커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 제 2인자의 자리, 물이 1인자고 그 2인자의 자리를 이제 커피가 대신해 줬죠. 제가 얼마나 커피를 좋아했는지 저의 이전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산 모카포트만 아마 3개 됩니다.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커피도 사왔고 여행 가서도 무조건 하루에 2잔씩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루에 2잔씩은 마셨던 것 같아요. 혹은 그 이상. 그러던 제가 이번에 아예 각성하고 커피를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끊게 되네요. 사실 이전에 몇 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의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금단현상 때문에. 그리고 딱히 계기가 없었죠, 그때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제대로 마음 먹고 끊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최근에 그 건강검진 받은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끊으라는 신호 같더라고요. 이제는. 한번 끊어봐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몸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일종의 사인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 몸은 커피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챌린지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자 이제 제대로 마음 먹고 독하게 해보자. 그래서 카페인 끊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선 저의 커피 끊기 챌린지의 플랜, 끊은 뒤 나타나는 금단현상, 그 시간별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 밖에 또 제가 느낀 점이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2달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후기를 전달해드리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그런 챌린지라면 좀 동기를 얻어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챌린지의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피와의 인연은 제가 자취하면서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그때 집에 머신 하나씩 두고 모닝커피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코로나 때 홈카페가 열풍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카페를 가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커피 머신으로 즐기는 뭐 여러 가지 레시피들, 커피 루틴들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통해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이제 4, 5년간 마셔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근 2년 새에 섭취량이 살짝 늘긴 했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직장인에게 커피 없는 삶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다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먹고 한 잔씩 놓여있는 걸 보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잖아요. 회사 커피는 공짜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회사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것 같은? 진짜 가끔은 공짜 커피 마시러 출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하면서 하루에 2잔 이상씩은 꼭 마셨습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또 제가 워낙 모든 일 좀 진하고 센 걸 좋아해요. 이게 제 발목을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 술도 맥주, 하이볼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뭐 하이볼 같은 경우는 술의 비율보다 음료의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그런 걸 또 비율을 잘못 맞추면 그냥 음료수 같거든요, 맛이.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또 제가 쓴맛을 좋아해서 술도 어느 정도 이제 쓴맛이 나는 근데 또 소주는 싫어합니다.
소주는 맛이 없고 그 외에 그냥 다른 술들. 근데 또 너무 많이 희석한 그런 술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도 비슷한 길로 갔죠. 이 맛의 취향이. 제가 커피 캡슐을 1, 2년 사용하다가 처분을 했어요. 일단 너무 맛이 없어서. 너무 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캡슐을 넣어도 아이스 커피를 만들려고 하면 솔직히 제 입맛에는 한 캡슐 4개는 써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비용이.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팔아버렸습니다. 또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에스프레소에 빠졌어요. 이탈리안들이 아침, 저녁, 식후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마무리하는 게 멋져 보이기도 했고, 그 향도 너무 좋았고, 또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맛일 수밖에 없는 게 진하고 딱 그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맛이니까. 그래서 다녀온 후에는 제가 또 에스프레소에 꽂혀서 아침마다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 몸이 찬 음식과 안 맞습니다. 제 체질이 또 그래요. 찬 음식하고 굉장히 안 맞아서 아이스커피도 원래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그냥 마셔봤죠, 간간히. 솔직히 이번 챌린지에는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어요. 보통 저같이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끊죠. 결심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에는 디카페인으로 시작하고, 디카페인 2잔, 1잔, 그 다음에 녹차. 그렇게 점진적으로 끊는데 저는 이번에 좀 드라마틱하게 끊었습니다. 그냥 바로 끊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때 병원 진찰 다녀온 후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끊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방 한 공간에 커피 눅 같은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위에 모카포트도 올려놓고 그라인드 원두도 예쁜 통에 담아서 올려놓고 이렇게 꾸며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다 치웠어요.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손이 안 가게, 눈길이 안 가게.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독하게 물만 마셨어요. 제 스탠리 컵에 물 가득 받아놓고 집에서 컴퓨터 두들길 때도 물 마시고 제가 잘 안 마시던 차도 좀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작두콩차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끓여 먹고 녹차는 안 마셨어요. 카페인이 포함된 차, 음료 그런 걸 일체 안 마셨습니다. 이 챌린지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을 항상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아침 메뉴들이 커피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모든 아침 메뉴가 그렇죠. 밥 아닌 이상은. 토스트, 팬케이크, 베이글, 커피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커피 없이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메뉴인데 그런 메뉴를 먹으면서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실 게 물밖에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저는 이제 우유로 대체를 했습니다. 우유랑도 잘 어울리니까 아침 먹을 때는 우유를 항상 마셨고 업무할 때는 물, 옆에 물통 놓고 혹시라도 뭔가 또 마시고 싶어진다. 그러면 차를 마셨어요. 레몬차도 간간히 마셨고 방금 말씀드린 자두콩차도 끓여 마셨고 대체 음료가 필요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하는 사람들은 물 말고도 하나가 더 필요해요. 집중력이 흐려질 때마다 한 모금씩 들이킬 수 있는 그 대체 음료가 있어야 돼요. 약간 갓난아기가 쪽쪽이 찼듯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커피에 의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라도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 의존증 때문에. 커피 끊기 챌린지는 3일차까지가 굉장히 고비입니다. 일단 1일차 오후부터 슬슬 두통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이 두통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두통이 머리를 쥐어 짜는 것 같은, 혈관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럴 정도의 고통이에요. 1, 2일차에 가장 심했고 3일차부터 좀 잦아들더라고요. 이 두통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2일차까지는 두통, 집중력 저하, 몸도 좀 처졌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게 자기 전까지 지속되니까 잠도 이렇게 바로 잘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통을 안고 자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웠고 근데 확실히 하루하루가 가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더라고요. 두통의 원인은 이 혈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은 뇌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통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래 지속되어 온 사람, 매일 마시던 사람은 갑자기 끊으면 당연히 그만큼 금단현상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끊었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은 좀 느슨하게 갔습니다. 내 계획대로 오늘
업무를 다 못 끝내도 너무 자신한테 이렇게 자비 없게 굴지 않고 좀 느긋하게 천천히 갖고 좀 집중력이 안 돼도 너무 자책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면서 좀 슬로우 라이프를 즐겼죠. 한 주 동안은.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뭘 하기보다는 그냥 집중 안 되면 쉬고 좀 잠도 자주고 물도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의외로 이번 챌린지가 그렇게 저한테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두통이 빨리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3일차 되니까 좀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생겼습니다. 웃기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고 일할 때 커피를 마시는 건데 오히려 카페인을 끊고 나서 이상하게 에너지가 더 솟아났어요. 저는 이 개운해진데 이제 수면도 한몫했다 생각하거든요. 카페인을 끊으니까 잠도 좀 잘 오고 그 수면 퀄리티가 좀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푹 잤다는 느낌이 전보다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력인데 카페인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뭐 급격히 상승했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루 종일 꾸준하게 일정한 에너지 패턴을 유지하는 기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자연스러운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누구는 커피를 하루에 5잔 마셔도 잠만 잘 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잔다고 하죠.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피곤해서 잘 잤던 거지 내가 정말 카페인이 잘 맞아서 잘 잤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페인이 알게 모르게 수면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느낀 변화. 카페인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장점 중에 한 가지만 꼽아봐라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장점은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날에는 꼭 제가 아침에 뭘 먹었어도 속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또 아이스 커피는 더욱더 저랑 안 맞았던 게 점심을 푸짐하게 맛있게 먹고 나서 아이스 커피까지 때려 부으면 더 소화가 더딘 느낌? 그 더부룩함? 그게 더 오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끊고 나서부터는 뭘 먹어도 이제 거슬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속이 항상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동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커피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물이나 차가 대신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물 섭취량이 늘었고 전보다 화장실을 덜 갑니다. 물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그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일단 커피를 안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줄었어요. 커피가 어쩔 수 없이 이뇨작용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특히 이제 신장 쪽 질환이 있는 사람은 커피가 그게 딱히 좋지 않다고 해요. 또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에 차를 이제 간간히 마시다 보니까 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화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차를 안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차는 보링하다고. 커피에 비하면 뭔가 밍밍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안 좋아했는데 또 마시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차를 더 찾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자율성 회복입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무언가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증에서 탈피하는 법을 배웠어요. 카페인을 마셔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내 에너지,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찾게 된 것 같고 그냥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다. 그 자체의 만족감을 얻은 것 같아요. 착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커피를 마셔야만 이제 난 뭔가 할 수 있다, 공부를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커피 없으면 못한다.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제 의지를 저하시켰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커피도 끊어봤으니까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할 게 뭐야. 이런 좀 자신감과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챌린지가 한 달 반을 넘어서 2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챌린지를 통해서 느낀 게 생각보다 할만하구나. 또 내가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커피를 주문하면 어떡하지? 마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커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만 참아도 저는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2주차부터는 딱히 커피 생각 안 나요.
뭐 브이로그를 봐도 뭐 핀터레스트에 예쁜 커피 에스테릭 한 사진들을 봐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커피 마시는구나. 커피 사진이구나.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커피를 끊었을 때 주는 그 이로움, 장점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당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커피 없는 삶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물론 여행 가면 마실 것 같긴 합니다. 여행 가면 좀 예외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상 평상시에 제가 이제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커피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일단 하루에도 수많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기사마다 누구는 몸에 좋다 하고 누구는 몸에 나쁘다 하고 그 장점만 나열한 기사를 보다 보면 흡사 카페 사장님들이 쓴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칭찬 일색인 기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커피의 부작용, 단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그 장점에 관한 기사들만 봤어요. 사람이 그런 습관 있잖아요. 내가 즐겨 먹는 것은 뭔가 몸에 건강하다고 믿고 싶은, 몸에 좋다고 믿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뻔한 그런 가공식품 그런 거 빼고는.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인데 누가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끊어야 되나? 끊기 싫고. 그래서 저도 그냥 심리적으로 커피의 장점이 실린 기사만 골라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이면을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끊고 나서는 커피에 관한 부작용, 단점 그런 것들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커피의 장점 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본 게 각성 효과죠. 카페인은 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끊지 못하는 게 이 업무의 집중력.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죠. 그 다음 항산화 성분. 커피에는 이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노화 방지나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 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뭐 일부 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고 이렇게만 들으면 뭐 완전 식품 같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단점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고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문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소화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속에 좋을 리가 없죠. 커피가. 그쵸? 당연히 빈속에 먹으면 독이고 빈속에 안 먹는다 할지라도 저는 뭐 직감적으로나 소화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카페인이니까. 과도한 섭취는 또 수면 방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커피에 들어있는 자연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게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카페인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걸로 조사된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약간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장점도 많고 그만큼 단점도 많고. 근데 단점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주의해야 될 부분. 저는 커피도 결국은 체질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끊고 나서 느낀 게 제 체질에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였어요. 뭐 어떤 분은 나이가 90세가 되어서도 하루에 한두 잔씩 커피를 꼭 마신다. 뭐 그게 삼박자 커피든 뭐든 간에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섭취하고 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저런 다른 부작용들 더 많이 겪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의 체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GPT한테 커피에 관한 질문 여러 개를 던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에는 사회적 교류 기능이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적 요소라고 설명을 하네요.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 항상 카페 가죠. 카페 가서 그동안 풀지못했던 얘기를 하고 뭐 공원 가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뭐라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수단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커피가.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뭐 영어나 한국어로나 커피 한 잔 하자.
뭐 you should grab some coffee sometime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커피가 사회적 교류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카페인을 한번 끊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모로 동기부여나 큰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래도 커피가 좋다. 커피는 인생이다. 끊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계속 즐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몰라요. 이런저런 몸의 변화도 생기고 또 생각도 바뀌니까 뜻하지 않을 때에 한번 끊어볼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가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일종의 동기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챌린지가 앞으로 6개월, 1년 이상 지속되게 된다면 또 그때 가서도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을 짜집어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뭐 인간 승리죠. 그쵸?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저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애플 팟캐스트 리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 별 5개까지 남겨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